미국 상원의원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 추진. 5년 동안 100만 비트코인 매입. 자,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트코인은 미국의 100년 전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화의 중심, 미국 부흥기의 중심, 철강 산업과도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치켜 세웠죠. 그 얘기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루미스 상원의원 누님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쓰자. 우리 배웠죠? 은행의 지급준비금, 뭐 국가의 지급준비금 이런 식으로 금처럼 그러니까 외환자산 그 반열에 오를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쓰자. 이게 나중에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온통 기사들은 비트코인은 준비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홍콩이 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이야기 뒤에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건 바로 루이지애나 매입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루이지애나 이게 토지 이름입니다. 영토예요. 그때 당시에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이 1800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게 왜 비트코인이 지금 준비금으로 채택되는 거와도 같은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3년도 18세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서양 세력들이 뭐 날뛰고 다녔을 때 유럽 국가들이 막 다 영토를 확장시키고 미국도 막 위태로웠을 때 힘이 조금 부족했을 때 그때가 18세기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제퍼슨 대통령이에요. 자, 볼게요.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미국의 경제는 농업이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도 발전되지가 않았어. 농업이 중심이었고 남부에서는 자 동서남북 해가지고 딱 나눠서 남부에서는 뭐 면화농업 요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고 그리고 북서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농작물. 자, 그럼 보겠습니다. 농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먹어야 돼. 농산물들을. 그래서 북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북부로 이동하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 미시시피 강. 미시시피 강을 넘었어야 됐습니다. 자, 근데 볼게요. 미시시피 강을 넘으려고 했더니 자, 미시시피 강을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그 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지역의 항구 이름이 뉴 올리언스 항구가 있었습니다. 뉴 올리언스 항구. 근데 이 뉴 올리언스 항구의 소유주는 누구였냐면 프랑스였어요. 그 당시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막 호령하고 다니던 그 뒤집어지게 강력했던 프랑스였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미국에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밥을 먹게끔 식량을 이제 이동을 해야 돼. 그럼 반드시 미시시피 강을 건넜어야 됐고 그 강의 시작점에 위치한 뉴올리언스 항구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럼 항구를 이용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운송료 그리고 사용료까지 납부를 했어야만 했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제퍼슨이 요거를 미국 의회에 알립니다. 야, 이렇게 운송료랑 사용료 납부할 바에 차라리 우리가 이걸 사면 되지 않겠냐? 응? 이 지역을 그냥 사버리자. 이 영토를 사버리자. 아깝잖아, 운송료랑. 근데 그 당시 이 지역이 루이지애나입니다. 루이지애나. 자, 보이시죠? 루이지애나는 이 지역인데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 굉장히 넓은데 발전이 안 돼가지고 다 막 산이라던가 그러니까 거의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 따지냐면 러시아 영토 굉장히 넓죠. 근데 러시아 영토 중에 쓸만한 게 없어. 개발된 게 없어. 개발할 것도 없고 막 잘 모르겠어. 이때는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위스 같은 그런 의미지. 90%가 언덕이고 산이고 이런 것들. 그 정도로 이렇게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져 있었죠. 루이지애나. 그래서 여기를 사자. 그래서 프랑스한테 항상 이거 운송료 내고, 이거 통관 수수료 내고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의회랑 얘기를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금액이
1,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1,500만 달러에 살 거야.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죠. 나폴레옹 만나러 가서 나폴레옹이 처음에 얼마를 부르냐면 2천만 달러를 불러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와 미국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사이가 좋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2천만 달러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1,500만 달러로 합의를 하죠. 1,500만 달러라 해서 이게 정말 저렴하다, 싸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당시에 1,500만 달러면은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입보다 40%나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수입보다 40%가 더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돈이 당장 없어. 그럴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은행으로부터 이제 채권 조달 받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제 이 루이지애나를 영토를 구입을 했는데 나폴레옹도 이렇게 큰 영토를 1,500만 달러에 판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쪽에서도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의 규모를 정확히 언제 어디까지 루이지애나 주애나인지 파악을 못했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차피 미국이 힘이 조금 강력해지면은 언제든지 이거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한테 뺏기는 것보다 영국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북미 영국 아니면 영국 식민 영국 애들이 다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산다고 할 때 팔아 제끼자.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 내에서도 IT 혁명도 터지고, 그리고 그 영국이 이제 북미 쪽에 걔네들 식민지로부터 침략 위협도 많았고, 그러니까 프랑스도 머리가 아팠고 까다로웠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 1,500만 달러 준다고 할 때 팔아버리자. 골칫덩어리였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영토를, 루이지애나 영토를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미국은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수익이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올리언스, 한국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판 거죠.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당장 이익도 별로 없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심했죠. 제퍼슨 대통령 보고 야, 이거는 최악의 대통령이다. 최악의 선택이다. 이런 땅을 사서 뭐하냐. 그 돈 주고. 연방정부 연세 40% 넘게 되는 금액을 주고. 욕을 뒤집어지게 많았죠. 근데 결국엔 네덜란드에 채권 발행해가지고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루이지애나 땅을 매입한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영토를 매입하고 나서부터 무슨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경제적인 효과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남부 지역의 농민들이 있죠. 여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농업 규모를 미친 듯이 확장을 시키죠.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품목들이 여기저기 다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끔 됐죠. 자, 그리고 루이지애나를 딱 매입하고 나서 어떤 게 열렸냐?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캐나다랑 같이 북아메리카 전체를 양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된다? 미국의 세력이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세계 2차 대전 때 유럽 국가들끼리 서로 싸웠어. 지네끼리 세대 다닥다닥 붙어있어. 근데 미국 혼자 침략을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을 수 있었을까? 그 계기가 뭘까?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했기 때문에 침략을 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가만뒀을까? 당연히 꼴보기 싫었겠죠. 지네끼리 싸우더라도. 근데 얘네를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했고 어떻게 됐죠? 해당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소속되어 있던 국가들 다 스페인에서 사들이고 멕시코에 사들이고 다 탔어. 침략을 당할 수 있는 땅덩어리들을 다 제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다? 지 혼자 독트린 주장하면서 고립주의 바탕으로 내실도 다지고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냥 관망하면서 무기 만들어서 팔고 돈 찍어서 주고 마샬 플랜 해주고 지네 혼자 이득을 보면서 지금의 초강대국 1위 자리에 미국이 성장할 수 있었죠. 쉽게 말해서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했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얘네들이 미국을 침략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매입했던 요 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 영토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루이지애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200년 전에 1,500만 달러를 갖고 미국의 4분의 1 되는 영토를 샀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미국, 초강대국의 미국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다?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1803년도. 서부 개척 시대를 미국이 열게 된 계기가 됐죠.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이거 땅을 팔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이거 안 팔면 그 영국한테 뺏길 거다. 그리고 이거를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은 영국에게 해양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될 거고, 그리고 영국은 머지않아서 그 오만한 머리를 미국에게 숙이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머리가 숙여졌죠. 영국이 미국한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요 영토를 매입하고 나서부터.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그 당시에 미국이랑 프랑스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 거지, 미국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국가가 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스페인. 스페인 무적 함대 굉장히 셌죠. 그래서 스페인이 그때 누구를 갖고 있었냐면은 쿠바 있죠. 미국 밑에 쿠바. 우리 핵 사건 했을 때 배웠던 거. 쿠바 사태. 쿠바랑 그리고 뭐를 갖고 있었냐? 아시아의 필리핀. 지금 필리핀. 스페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네 필리핀 너무 멀리 있잖아. 너네가 살래? 그리고 쿠바 너네 지금 밑에 있잖아. 너네 살래? 이런 얘기가 서로 왔었어요. 근데 미국은 쿠바를 너무나도 사고 싶었습니다. 왜? 러시아가 쿠바에다가 핵탄두를 핵을 위치를 했죠.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죠. 왜? 미국 밑에다가 너무나도 위협이 되는 국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쿠바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스페인이 쿠바를 끝끝내 팔지 않았죠. 거절했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나 스페인 전쟁까지 펼친 다음에 필리핀이나 쿠바까지 다 뺏깁니다. 그럼 스페인 제국이 몰락을 하게 돼요. 미국한테 지면서. 그래서 필리핀, 쿠바 한때는 미국이 소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사이를 좋게 지낸 프랑스 입장에서는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각하면서 지금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선택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죠. 스페인에 비하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루미스죠. 루미스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건 무슨 일이다? 미국이 1803년도에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는 일과도 같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루미스 상원의원 얘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이야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은행 지급준비금 아니면 연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금이랑 같은 반열 준비금 통화에 준비금 자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요거는 미국이 지금의 초강대국에 있게끔 해준 계기와 같은 거라고 본 겁니다. 요게. 그래서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사건이 미국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사건과 비트코인 준비금과 같다고 한 거는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거겠죠.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비트코인을 준비금 채택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100년 전 미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철강 산업과도 같다. 요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한테 어떤 의미이다? 제2의 전성기, 제2의 부흥기, 초강대국에서 초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미국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자산이 뭐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도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지금의 미국을 있게끔 해준 1818세기에 있었던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준비금에 채택되는 거와도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갈게요. 얼마 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건 바로 미국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803년 미국은 프랑스 소유의 루이지애나 영토를 구입하면서 지금의 미국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현재 미국 영토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땅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한다는 건 초강대국인 미국을 제2의 정성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